시청자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적반하장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보수우파, 자유우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절대 기죽거나 우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 시작합니다. 정준길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님이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탄핵은 없다. 법무법인 해 정준길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터뜨린 나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다. 그 이야기에 우울하시고 혹시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 혹시 그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봐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트럼프 최측근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라는 지나간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뉴스입니다. 트럼프 최측근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 바로 이 내용은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된다. 자, 정 변호사님, 네. 뉴스 소개 잠깐 해주세요. 이 뉴스가요, 최근 뉴스예요. 11월 8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요.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봤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극비 회동을 한 게 7월 달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난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 사진을. 한 4개월 만에 공개를 한 건데, 트럼프의 최측근이 7월 달 한국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하고 갔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부정선거 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다시 읽어주십시오. 우리 측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자, 여러분, 이 뉴스는 제가 만든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최측근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라고 하는 실제로 있는 뉴스고요. 11월 8일 뉴스인데 실질적으로는 7월에 극비회동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서로 협력하기로 극비리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들의 회동은 미국 대선일까지 비밀에 붙이기로 상호 합의를 했고요.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후보가 당선되고 난 뒤에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왜 이 기사가 많이 안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이 기사는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계엄령이 발의됐을 때 사실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계엄령?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니 국회에 계엄령을 했는데 왜 국회에는 작게 가고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300명 가량이 투입됐죠? 더 신기한 것은요. 충돌은 없었지만 자, 계엄군,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300명 가량 투입. 정 변호사님 기사 소개해 주세요. 네, 선관위 쪽에 토탈에서 300명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에 110명 정도,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47명, 경기수원 선거연수원에 130명 등 도합 선관위 관련해서 약 300명 정도가 군인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67세 국회의장 담 논문 결단 계엄 해제 본회의 강행이라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요. 사실은 콧 웃음이 그냥 나왔습니다. 흥 이러고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올려주셔야죠. 밑에 사진 제공 조금 더. 네. 아니요 위로 더 쭉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올리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반대로 해야지 올리는 거죠. 네. 글자 안 나. 자, 이 사진에 보시면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사진은 누구입니까? 저거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죠. 근데 계엄령이 통과되고 계엄군이 왔을 때 정말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가죠. 특히 저 사진 한번 보세요. 걸쳐서 왜 멈춰있는 사진이 찍혔습니까? 자, 웃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맨 밑에 보세요. 사진 제공 누가 했습니까? 이거 저기 그 의장 측에서 제공한 거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실 제공. 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실 제공. 네. 자, 계엄령이 발의됐는데요. 군인들이 척척척 들어왔는데요. 저렇게 의장이 담벼락에 타고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거 거의 뒤에 저기 해 보세요. 해. 저거 완전 작품 사진이지 저게 갑자기 찍은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은요. 정말로 계엄군이 국회로 가서 정말 무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아까 계엄군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300명 가량 투입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기사를 보면요. 국회보다 더 많은 군인이, 계엄군이 300명 가량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면은 엄중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무서운 계엄령이라면 국회에 뭐 그렇게 다 들어가서, 아니, 정 변호사님.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보통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속칭 말하는 이런 계엄령이 되거나 군인들이 네. 출동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국회에도 가지만요. 네. 방송국을 장악을 하러 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번 이 계엄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계엄군이 직접 간 곳은 현재 2군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국회. 네. 그리고 한 군데는 선관위지 않습니까? 네.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선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은 뭐 아니, 별도죠. 예, 부정선거와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별도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솔솔 나왔는데 사실은요.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의도식을 한다는 말도 많았었고요. 예. 횡포도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법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선관위가 직급이 되게 높고요. 네.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 보도, 네. 부정선거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산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전산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트럼프의 채찍꾼들한테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밤중에 그랬을까? 그리고 많은 대화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냐고요. 모두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선관위로 갔을까요? 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지혜로운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국회를 제대로 봉쇄를 하지 왜 국회는 이렇게 담을 탈 수 있게 여유를 주고 맞아요. 담을 탈 수 있게. 67세 국회의장이 담을 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선관위로는 이렇게 많은 계엄군이 들어가고 과연 선관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저희가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허접하게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는지를 정준길 변호사님과 할 건데요. 저 오늘 저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기사예요. 유여해 여당의 최고위원 출마, 제2의 탄핵 음모 막겠다. 윤석열 지켜야. 날짜 언제입니까, 정 변호사님? 2023년 2월이네요. 2023년 작년이죠. 2월 1일 저는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었습니다. 물론 출마도 못하고 저는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2의 탄핵 음모를 눈치채고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는 수장이며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제가 다시 최고위원이 되어서 해야 할
전사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게요. 저 때 아마 유채고가 최고위원이 됐으면 탄핵 음모를 막아서 지금과 같은 일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던 당시 지휘부에서 유채고를 최고위원에 출마도 못하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도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들은 덮였지만 지금 거의 2년이 된 지금 다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탄핵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제 페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페북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썼던 페북의 글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내 편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적군과 아군의 시간. 제 페북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이 화면이 제 페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제가 혹시 이 페북에서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잘 보세요. 저는 계엄령이 나왔을 때 그 시간에 바로 쓴 내용이 이것입니다. 계엄령에 대한 내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욕하는 내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편이 누구인지 보일 겁니다. 적군과 아군의 시간. 맞습니다. 9분의 시간. 9분의 시간. 아군의 9분의 시간. 맞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요. 계엄령에 방점을 두지 마십시오. 계엄령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시 기사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김종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요. 예, 계엄군 진입 때 탄핵 찬성 울분토하는 의원들 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김종혁이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나요? 못 들어갔죠. 계엄군이 침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인가 19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탄핵 찬성 울분을 토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에 울분을 토하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그걸 빌미로 해서 탄핵 찬성하겠다고 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울분을 토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울분을 토하는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누군지 밝히십시오. 자, 그 다음 안철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철수는 전문가들이 계엄령 헌법 위반 내란죄 가능성 다분하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안철수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 되고 내란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것도 다분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안철수가 저렇게 문제가 많고 형편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하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대통령을 두고 생각할수록 광인이다. 무능한 광인이다. 미치지 않고 설명이 안 된다. 왜 무능한 광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광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번 탄핵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계엄을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뭔가 무능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토의 고성국 주필께서 쓰신 칼럼,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계시죠?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미쳐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엄령의 어떤 선포 이후의 해제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민주당이 말렸다. 민주당을 회쳐먹었다. 그죠? 민주당을 잘 꼬셔먹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천하람 의원은 왜 무능한 광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홍매화 심다가 땅 파다가 홍매화가 뽑히고 나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요. 홍매화가 뽑히고 나니까 얘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 페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제 페북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내 편이 누구인지 보일 겁니다. 적과 아군 구분의 시간. 저는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쓰고 난 뒤에 사실 제가요, 아주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희구현사재단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을 아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제는 아주 정확하게 사제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정치에 끼어드는 순간 사제는 사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요, 저한테 어떤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저한테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선봉장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지 당당하게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계엄령을 이유로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근거 자료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과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 탄핵으로 검색하면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뒷면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그 다음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방송위 위원장, 그 다음에 검사. 더 황당한 것은요, 여러분,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법안을 주진우 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 수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법안 그렇게 쓰면 통과 안 돼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자, 이렇게 탄핵으로 검색한 탄핵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22명, 그리고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뭐 13명, 지금까지 11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하고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서도 전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국회가 국회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국회가 독재를 하는 방법은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입법이죠. 그죠? 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던진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나쁘다 그러면서 같은 법을 또 보내고 지금 그러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는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은 다 증액시켜 놓고 순수 삭감을 시켜놔갖고 지금 뭐냐면 나라가 제대로 못 돌아가게 만들고, 더군다나 지금 그 감액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국가 발전과 국민들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을 그거를 볼모로 삼아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예산안을 간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이런 탄핵소추인 것이죠. 탄핵소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핵소추는 예외적이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막 수십 개씩 탄핵소추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검사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소하면 됩니까? 무죄 받으면 검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21대 22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해가지고 제대로 통과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국회의 권한이니까 소추하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국회 독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탄핵으로 검색한 라인에 보시면요, 바로 두 번째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입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인데요. 저는 정말 저걸 보는 순간에 징그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탄핵, 계속 탄핵.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주는 우리, 정말 우리가 바보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탄핵소추안 본문을 모두 다운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써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중간에 기사들이 나오면서요, 중간중간 한 줄씩 나오고 있는 걸 보고 계신데요. 그렇게 보면 엉터리 글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자, 일단 원문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혹시 우리 PD님 이거 원문 하나하나씩 볼 수 있을까요? 페이지 얘기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첫 장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왔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안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었습니다. 근데 2024년 12월 4일 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추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모두 몇 명이 발의했습니까? 191명이죠. 6개 야당이 모두 참여해서 191명입니다. 네, 일단 주문은 뭡니까? 한 명이 빠졌네요. 192명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주문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다라는 거죠. 이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한 사람들은 총 191명이고요. 네.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소추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소추 당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신 윤석열이시고요. 탄핵 소추의 사유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1조 얘기도 있고 65조 제1항의 탄핵 소추의 근거 규정이 있는데 보면은 3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은 잠깐만요. 저희가 하나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한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우리가 저 한 톨밖에 안 되는 191명의 국회의원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191톨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은 뭡니까? 국회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나 똑같이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상권도 없죠? 네, 국회 해상권 인정 안 되죠.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불신임 제도에 대응해서 국회 해상권이 있어서 그럼 다시 해서 이제 뭐 선거를 해가지고 행정부를 새로 만들고 국회를 새로 만드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내각제는. 근데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를 철저하게 권한을 분리해서 각각을 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지만 서로 권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죠? 정말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되는 건데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간파한 이 민주당 애들이, 그렇죠? 국회 독재, 국회 권한을 남용해갖고 대통령을 함부로 지금 잘라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탄핵소추안의 본질인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딴 때와 다르게 블랙 옷을 입었죠. 맞습니다. 컬러 하나도 없는 블랙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너희는 죽었다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방송을 하면서요, 계엄령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지쳤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목소리가 작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주먹 불끈 쥐고 더 철저한 각오로 지금 앉았기 때문에 평소의 저 모습과 다르게 훨씬 더 활기차고 훨씬 더 희망이 있으며, 그리고 다른 때는 제가 장난도 쳤지만 오늘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힘들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탄핵소추안을 보시면요, 얼마나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발가락으로 써도 이거보다 더 잘 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쓸 수 없는 걸 쓰려고 하니까 글이 이런 겁니다. 당하지 마세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얼마만큼 엉터리인지를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탄핵이 되겠니? 라고요. 탄핵되면 어떻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날 22시 28분경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비상계엄이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누락했다. 그 다음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국무회의 심의를 누락했습니까? 아니죠. 했지 않습니까? 국민 계엄 해제에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 뭐 문건으로 통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는 전달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여러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자, 대통령이 말입니다. 가지는 계엄권은요, 다른 긴급 명령권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바로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그죠? 그런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체한테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요번에 계엄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따지고 있어요. 그죠? 쟤네들은 뭔가 엄격하게 해석하고 왜곡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엄할 만하냐 안 하냐는 누가 평가를 해요? 헌법에서, 그쵸?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를 보위할 권한을 가지고,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행위로서 하는 계엄령에 대해서 무슨 요건을 갖췄네 안 갖췄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거기서 그냥 기사를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참고하시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이 곧 해제될 것 알면서도 선포했다. 야당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외롭고 힘들며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야당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전 국민이 모두가 야당의 횡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뉴스에 나쁜 것만 나와요. 지금도요, 여러분. 온통 뉴스는 당장 내일 탄핵이 될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먹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방송을 많은 곳에 퍼날라서 정말로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을 낱낱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요, 헌법에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으면 그 권한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헌법에는 국회 해산할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가진 유일하게 현재로서 남은 거는 뭡니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 계엄령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헌법에 국회의 제적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입니다. 사법시험을 몇 번 봤습니까? 9번 봤잖아요. 저는 한 2번 만에 합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9번에 합격해서 하셨으니까 저보다 적어도 뭡니까? 한 서너 번은 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엄 해제권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계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사람을 악마로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로 만들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여해가 성격이 되게 부드럽네? 안 세네? 유여해는 세다. 유여해는 독하다. 아닙니다. 강해야 되고 독해야 되는 앞에 섰을 때, 태극기를 들고 앞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내서 강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저도 고민과 번뇌가 많았죠.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민주당이 말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없었더라면 민주당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급하게 탄핵을 추진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민주당에게 탄핵을 유도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쉽게 설명할까요? 본인을 던져서 미끼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 바늘 가지고 찌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너무 힘듭니다. 계속 찔러대니까요. 아예 칼 들고 싸우자. 나를 쳐라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만 드리면 제가 예전에 대검 중수부의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대표랑 같이 이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파견 나가서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일을 같이 했고 한동훈 대표는 뭐 나중에 파견을 나왔고요. 제가 파견 1호 검사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견 2호 검사였어 가지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는 많은 이야기를 그때 저랑 서로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참 막 수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무현 탄핵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무현이 계속 이제 뭐냐면 언론에 나와서 당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국민들이 우리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열린우리당이 표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 원래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두 조각이 났어요. 왜 두 조각이 났냐면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대북 송금 특검법을 찬성을 해가지고 당시에 막 박지원이 구속되고 난리가 나면서 결국은 DJ계와 노무현계로 나눠져가지고 우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서 당시에 총선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룰루랄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중앙선관위가 나와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야 그런 정치적인 발언 하지마 그랬고 한나라당에서도 했는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너 자꾸 그 얘기하면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하려면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 저희가 이제 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냐면 대우건설에 남상국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오셔갖고 뭐 저한테도 조사를 받고 가고 그랬었는데 무슨 일로 조사 왔느냐? 당시에 이 남상국이라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노무현의 형 봉화대군 노무현의 형을 찾아가서 무슨 청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청탁은 성사 안 됐고 3천만 원 받았대거든요. 청탁이 성사 안 됐고 돈 3천만 원은 돌려주었다고 한다. 어쨌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받은 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에 충격을 받은 남상국 회장이 한남대교에 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탄핵으로 당시에 한나라당까지 다 해가지고 탄핵으로 가게 되는데 보세요. 노무현이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탄핵으로 갔겠어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만했으면 그나마 했다면 탄핵으로 갔겠냐고요. 근데도 계속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계속 수위를 높이면서 발언하다가 지형이 3천만 원 받아갖고
지금 형사처벌 받게 됐는데, 아이, 그거는 뭐 돌려줬으니까 괜찮고, 야,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 배우지도 못한 우리 형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돈 주느냐. 그런 짓 하지 마.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가서, 돈 준 사람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돈 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당시에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노무현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우리 수사하기도 힘든데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탄핵으로 가는 걸 보고 막 화가 많이 나셨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노무현이 그렇게 탄핵을 유도해서 의도적으로 도발해가지고 탄핵으로 이끌어간 그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요번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하는 다른 사람들, 탄핵을 남발하는 이 지금 민주당을 코너에 몰고 오히려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지금 탄핵을 계엄을 하면서 나를 탄핵하라, 사실은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준길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하셨었고 같이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떠올려 보시더니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허접하게 하실 분 아닌데? 아, 과거 노무현의 유도된 탄핵을 보고 그때 그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서 탄핵을 유도한 뒤 그걸 아예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야무야하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오늘 그렇죠.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더 많이 갔죠? 선관위에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장이 저 나이가 많은 국회의장이 담을 타고 있는 사진을 찍고 궁뎅이가 뒤로 나와 있는 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 계엄군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요. 뉴스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탄핵소추안에 더 웃긴 글이 있어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더 웃겨요. 결론은 뭐라는지 아세요? 2022년 5월 10일 이 부분 읽어주십시오. 결론 부분요. 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이런 걸 보고 화가 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말이네요.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다 거짓말이네요.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끊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시종일관 불통이었습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졌습니까?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응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 소설이에요, 소설. 지금 이게 법조인들이 쓴 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네.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자, 여러분, 이 문장 좀 보여주세요. 우리 PD님. 25페이지입니다. 기이한 외교래요. 기이한 외교. 아니, 이게요, 소장이에요, 소장. 고소장을 쓰는데 기이한 외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기이한 외교. 자,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지위에 임명하는 등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구. 아이 참. 여러분, 이런 문구가 탄핵소추안이라는 거 모르셨죠?
뉴스에도 안 나와요. 신문에도 안 나와요. 제가 보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민주당 애들은 주적을 북한으로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주적은 누구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그럼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차마 우리는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응? 자, 여러분.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이게 탄핵 소추안이 돼요?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지금 탄핵 소추를 현재 지금 개헌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살을 붙이는 건데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누가 압박됐어요? 지금 구속될 사람들 구속도 안 됐고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 재판도 안 받고 누구를 압박했습니까? 김정숙도 참고인이라고 가서 조사 안 받았고 문다혜도 가서 조사 안 받았고요. 그리고 문재인도 아직 가서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네. 야당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해서 정치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여러분 이게요. 국회의원들 수준의 글이에요. 글. 퇴행적인 사고를 몰두하여. 글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요거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요번에 감사원장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소추안 내용을 보면 이 감사원장이 아직 되기 전에 내용도 소추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면 보통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권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이 부분도 감사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전 문제까지 해서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하는데 전임 정권의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밝혔다고 뭡니까? 편파 수사를 하고 전임 정권을 타겟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원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부터 좀 해주세요 지금. 네. 그 다음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해 소래의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지금 수사 중 아니에요? 수사 중이기도 하지만요. 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한 수사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슈퍼챗 감사합니다. 꽃반지님 감사합니다. 마징가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본인의 가족들이 범죄 은폐에 나섰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장들이 지금 탄핵 소추안 문장인데요. 저는 왜 뉴스에 이런 문장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해요. 이러면 국민들이 뭐야 이럴 텐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탄핵 그러고 있거든요. 본인과 가족들이 범죄 은폐에 나서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했다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랑 3명의 검사 오늘 탄핵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년 12월 3일 한밤에 그죠? 군경을 동원한 내란 기도를 시도하였다. 자, 여러분 내란 기도를 시도했는데요. 잠깐만요. 저 진짜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란 기도를 시도했는데 이렇게 우원식 의장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담을 타고 가도 그걸 둬요? 아니 내란 기도를 이렇게 바보 같은 이게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기도를 시도하면요 제대로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내란 기도를 시도했는데 민주당의 대변인이 말입니다. 총도 잡고 총을 막 붙잡고 흔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준석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내란 기도를 시도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맨
오늘 뒷부분을 일단 읽어주세요. 할 게 많아서 다음 네.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 뒷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되지 않으며 몇몇 몰입애들의 몰입해!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히 쌓아 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오늘 방송은 더 다른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소개를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는 감사원장도 보여드릴 거고요. 검사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 내용도 꼼꼼히 더 보여드릴 겁니다. 공개된 탄핵 소추안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런 허접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요.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현주 기사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현주 삭발 사진이에요. 왜 삭발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삭발한 거예요? 이현주가 문 대통령을 고발했네요? 내란 선동죄로요? 네, 저거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여러분, 이현주가 옛날에 문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고 네. 저랬던 날도 있네요. 하지만 문재인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이현주가 저랬던 이현주가 지금은 민주당에 가서 아주 그냥 그 이재명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현주의 특징은 그저 최측근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을 보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했던 분들 진짜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니고요. 옛날 사진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고 왔습니다. 자, 네. 근데요,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여당의 5명의 초선 의원들이 또 대통령 빨리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웃기지만 자, 여권의 소신파 안철수. 네. 왜 소신파예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가 소신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소신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질이파라고 생각합니다. 모질이파. 자, 여권 소신파 안철수, 윤하야 계속 설득, 안 되면 탄핵 표결서 고심. 이거 협박이죠? 아니 안철수 찬성하라고 하세요. 자, 그러더니 천하람이 이준석과 여당 의원 6명 탄핵 찬성 의사 확인. 네. 지금 자, 천하람이요.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그러는데 6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람이 할 소리가 아니라 이준석이 할 얘기지 않습니까? 밝히세요, 이준석. 자, 그다음 국힘 배현진 정치적 자살 행위 동조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배현진도 조금 모질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똑똑하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나마나 바로 계엄 해제로 계엄을 풀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을 했을까라는 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되죠? 배현진도 윤석열 대통령 곁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워킹을 하더니 자,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라. 내란 우두머리 즉각 수사해야. 이건 뭡니까? 오늘 국회에서 무슨 시민 규탄해서 이 행사가 벌어졌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르지 마라 하면서 대통령을 이번 계엄령 선포 문제를 아예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즉각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좌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내란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명을 고발해서 현재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 공안일보에 어떤 사건들은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제가 제보받은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제가 그래도 지켜주기 위해서 몇 군데 삭제는 했지만요. 여러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동참합시다. 분노를 보여줍시다. 이러고 지금 문자가 막 돌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네. 국회 시민규탄대에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5,000명도 안 돼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거 돌리는 건 어떻게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돌리고 네. 막 민주당이 국회에서 엊그제 그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계엄이 벌어지고 걔네들 말로는 불법이고 내란이고 막 난리 났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행사를 민주당이 주최하는데 5,000명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끄럽게 구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야 민주당 니네가 국회
독재 권한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까불고 놀다가 요번에 대통령 계엄령 한 방에 훅 갔구나. 그래갖고 좀 막 얼떨결에 밀려갖고 지금 요번에 저기 대통령에 대한 탄핵했는데 보나마 지금 탄핵 기각될 거로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누가 그러면 한 방에 훅 가는 겁니까? 민주당이 훅 가는 거죠. 자, 그 와중에요. 여당의 의총에서는 오죽하면 계엄했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저희가 지난번에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고성국 TV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하는 행태는 내란 음모 선동의 예비 단계다. 그것이 그들이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집회와 결합이 되면 언제든지 폭통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달만 지나면 이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내란 예비 음모 선동죄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지금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요번에 계엄령 선포한 것이 헌법의 절차나 규정에 반한 게 있습니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시시비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죠.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의하는 거지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으로 진행했죠. 그 다음에 계엄 선포한 다음에 국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갖고 군병력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의결하는 것도 그대로 그냥 놓고 의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제 의결한 다음에 통보하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하면 최소 11명이 차야지 국무회의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응? 밤에 잠자고 있는 국무위원들 깨워갖고 새벽 4시인가에 다 불러가지고 다시 회의해가지고 그게 풀어줬잖아요. 도대체 그 과정에서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다 검토를 끝내고 이것이 탄핵 소추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제2의 김무성, 유승민이 등장을 해서 혹시라도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더라도 저희 헌법재판소에 가면 당연히 기각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뺀질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요 지금 엄중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선고기일 연기 신청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 비상계엄 사태 수습위에. 아니 수습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조국이가 본인이 없으면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 안 됩니까? 지금 비상계엄 사태 수습할 게 뭐가 남았어요? 다 수습됐잖아요. 수습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막 아각거리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는 일이 그게 수습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이 없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 연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재명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재판은 오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녁에 7시에 하는데 아니 뭐 재판 참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구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요 이재명은 윤 탄핵 반드시 해내라, 한동훈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이러고 떠드는데요. 네 재판이나 잘 받아라. 재미난 거 아세요? 뭐요? 원래 어제까지는요 5일날 한다 그랬어요. 5일날. 네. 5일날 바로 의결 24시간 지나자마자 바로 탄핵 소추안 의결한다고 근데 했거든요. 왜 연기했어요? 6일날 이재명이 재판하니까. 자, 근데 이 와중에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남이 내욕할 땐 괜찮은데 집안 사람이 내욕하거나 배신하면 더 화가 나거든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하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요. 진정한 정치인이 되려면 윤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야죠. 본인이 앞장서겠다고 하는 거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한동훈이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앞장서서 막을 역할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자꾸 자기가 나서서 앞장서서 막겠다고 해서 문제인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대통령 탈당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탈당하면 대통령이 편하겠어요? 지가 편하겠어요?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고 셋은 생각 못하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뭡니까? 제2야당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아니에요, 더 이상. 크로바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당 당대표 맞습니까? 그러니까 탈당하라 할 게 아니라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게 좋겠다고 하면요, 제명하세요, 제명. 그 윤리위원장이고 뭐고 다 자기 편이잖아. 당무감사위원장도 그렇고 당권 딱 장악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뭐 앞장서서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해부해가지고 제명하거나 출당 권유해보세요. 옛날에 누구처럼. 자, 그 와중에요, 어이없는 기사. 외신이 본 윤석열 대체할 유력 후보. 글쎄요, 외신이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거나 사퇴를 선택할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나와요?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렇게 세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세 명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거나 대통령이 탈당하기를 원하면서 대통령의 입지를 흔드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셋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만두면, 그죠?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들. 네. 이재명, 조국, 그리고 한동훈. 네. 그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무슨 노력합니까? 노력하기는. 그리고 제가 말이 난 김에 하나 더 하면요. 이 지금 탄핵 사유 중에요, 재미난 얘기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체포조가 지금까지 확인됐습니까? 확인 안 된 거로 아직 알고 있고요. 그리고요,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을 혹시라도 체포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 좀 차려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지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고성국 우리 아시아투데이 주필님께서요, 칼럼을 하나 썼는데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세요. 아, 네. 아주 짧게. 아니, 너무 좋은 칼럼이라서 이 칼럼은 좀 간단하고 짧게 소개시켜주기 아까운데, 제목은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했다가 해제됐고, 그죠? 근데 왜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게 됐느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판사 겁박, 검사 탄핵 등 사법 업무 마비, 그 다음에 행정부 장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하고 있다. 예산을 전원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 자체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다. 국회는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됐다.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쓰신 칼럼 아시아투데이에서 좀 봐주시고요. 네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 정리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입법 폭주에 계엄으로써 위기의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패를 알지만 거야의 압박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그 계엄군은 선관위에 300명이 갔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네. 이제 마무리 어떤지 한 번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그래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뭐 구술을 하시게 된 것도 그건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심지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승부사예요. 옛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무현을 보면서 이 카드를 정말 적절하게 쓴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만 지나 보시면요, 결국은 저 17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방에 그냥 휘말려 가지고 스탠스를 잃고 자기 페이스를 잃은 마라토너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내일 탄핵 기각되니까요. 내일 아니에요, 모레. 모레인가요? 오늘 4일인가? 내일인가요? 모레? 예, 토요일 날. 네. 모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부정선거 함께 하겠다고 한 기사입니다. 당선될 때까지 비밀로 보안 유지하다가 당선된 후 기사가 된 것입니다. 계엄 후 국회로 간 숫자보다 선관위로 더 많은 숫자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선관위의 문제를 알면 이것이 정말 문제화되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은 즐거운 상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도탄에 당했다. 전 사실은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슬퍼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을 믿으세요. 우리 영부인을 믿으세요.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틀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이걸 틀 수가 없대요. 바로 고현정이 주인공이었던 대물 한 대사입니다. 틀 수가 없어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얼굴이 다르다고 혹시 나가시면 안 되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전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생각하고 정말 멋진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정치 바꿔야 합니다. 정치인들부터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개원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의 꿈을 품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는 기성 정치인이 되고 권력의 중심을 차지했지만 구태연한 정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며 개인의 소신을 굽힐 수밖에 없고 권력의 그늘에 머물러야 정치 생명이 보장되는 불행한 현실에서 세대 교체를 한다고 혈세로 지은 신성한 국회가 날치기 현장이 되는 비극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수수방관하실 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나라의 장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인을 키워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만이 이 나라 정치의 희망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말 안 듣는 정치인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종아리에 회초리를 쳐서 국민들을 표 찍어주는 사람으로만 아는 오만불손한 버러장머리를 타이르고 가르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회초리로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드라마의 대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불손한 민주당의 폭거를 여러분이 멈추도록 힘을 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의 횡포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 방송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퍼뜨려서 얼마나 허접한 탄핵소추 안으로 저들이 저짓거리를 또 하는지를 세상 천하에 알려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본인을 불태워서 세상에 알렸듯이 우리는 아투TV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유여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모두에게 안심하라고 꼭 널리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믿고 대한민국을 믿으세요. 그리고 엉터리 정치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정준규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